로미 슈나이더와 알랭 들롱의 사랑은 고전적인 러브스토리와 비슷하다. 착하고 순진한 소녀가 나쁜 소년을 만나 사랑에 빠지고 보수적인 부모로부터 탈출한다. 영원한 사랑이라 믿었던 그녀에게 돌아온 건 차가운 배신뿐. 마치 한편의 비극적인 멜로드라마를 보는 듯하다. 19세였던 로미 슈나이더는 영화 시시의 성공으로 이미 독일에서 스타였다. 23세 알랭 들롱은 이제 막 영화계에 첫 발을 내디딘 신인 배우였다. 로미 슈나이더가 알랭 들롱을 처음 만난 건 보통의 배우들이 그렇듯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만났다. 1958년 4월 10일 영화 크리스틴 촬영 전인 파리 오를리 공항이었다. 우아한 정장을 입은 알랭 들롱은 자신의 파트너를 맞이하기 위해 빨간 장미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흥미롭게도 로미 슈나이더와 알랭 들롱은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것은 아니었다. 그녀에게 비친 알랭 들롱의 모습은 매우 오만해 보였다. 알랭 들롱 역시 로미 슈나이더가 매력이 전혀 없는 부풀려진 순진한 소녀 같아 보였다고 고백했다. 더욱이 두 사람은 사회적 배경과 성장 과정이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유명한 배우 집안에서 태어난 공주님이었고 알랭 들롱은 힘든 어린 시절과 불안한 청춘을 보낸 청년이었다. 알랭 들롱은 같은 날 저녁 미디어 행사에서 로미 슈나이더와 춤을 추며 전날 배운 독일어 사랑해를 반복했다. 알랭 들롱은 독일어를 몰랐고 로미 슈나이더는 프랑스어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현장에서 영어로 소통을 했다. 어느덧 영화 속 로맨스는 현실이 되었고 두 사람은 한시도 떨어져 있기를 거부했다. 로미 슈나이더의 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촬영장을 방문했다가 이 사실을 알았고 그녀의 가족들은 하루빨리 촬영을 마쳐 이 관계가 끝나길 바랐다. 촬영이 종료된 후 파리로 돌아가기 전 알랭 들롱은 로미 슈나이더에게 파리에서 함께 살자고 요청했다. 로미 슈나이더는 그가 파리로 돌아간 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가족들은 어떤 방법으로도 로미 슈나이더를 설득하지 못했다. 다음 날 그녀는 쾰른 집으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파리로 가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소식에 독일 언론과 팬들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배우가 그들을 배신했다는 사실에 실망했다. 알랭 들롱은 로미 슈나이더와 함께 생활하며 약혼까지 했지만 결혼은 서두르지 않았다. 로미 슈나이더는 알랭 들롱에게 책을 읽으라고 조언했고 그것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지인들은 알랭 들롱의 발전을 알아차렸다. 과거에는 무식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려고 여러 행사에서 침묵을 지켰던 알랭 들롱이 이제는 연극의 철학과 역사를 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로미 슈나이더는 그와 함께 프랑스에서 살았던 첫 딸에 대해 이렇게 회고했다. 저는 19살이었어요. 파리의 조약돌에 발을 디딘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큰 사랑을 경험하고 싶었어요. 나에게 파리는 최초의 알랭 들롱이었어요. 라고 말했다. 파리에서의 첫 해는 그녀의 경력에 있어서 큰 도전이었다. 프랑스에 정착한 로미 슈나이더는 무명에 가까웠고 언어에 대한 습득 없이는 좋은 제안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프랑스어를 연마했다. 반면 알랭 들롱은 차곡차곡 경력을 쌓으며 조금씩 인기를 얻고 있었다. 로미 슈나이더가 프랑스에서 처음 이름을 알린 것은 루키노 비스콘티 감독의 연극이었다. 이 작품의 성공으로 그녀는 다양한 영화 스튜디오로부터 여러 제안을 받았다. 1960년 로미 슈나이더는 알랭 들롱의 영화 태양은 가득히에 카메오로 출연하기도 했다. 알랭 들롱은 이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며 전성기를 맞이했고 로미 슈나이더는 할리우드에 캐스팅되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원거리 연애가 되고 바쁜 스케줄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조금씩 소홀해졌다. 로미 슈나이더는 급기야 알랭 들롱 옆에 다른 여자와 스캔들이 난 신문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녀는 모두 거짓된 소문일 뿐이라고 자신을 안심시키려 노력했고 알랭 들롱도 아무 일 없다는 듯 그녀와 통화했다. 로미 슈나이더가 할리우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미 그들이 공유하던 아파트에서 짐을 모두 옮기고 그녀에게 장미 꽃다발과 편지를 남겼다. 편지에는 나탈리와 함께 멕시코로 갈 거야. 행운을 빌어라고 쓰여 있었다. 알랭 들롱은 모델 출신 이혼녀 나탈리와 사랑에 빠져 그렇게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했다.
로미 슈나이더는 1963년 9월 할리우드로 떠나기 전 친구들에게 들롱 부인으로 돌아오겠다고 했다. 5년간 알랭 들롱과 살았던 로미 슈나이더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자살을 기도하지만 결국 그를 보내주었다. 알랭 들롱은 충실한 약혼자가 아니었기에 로미 슈나이더는 질투의 고통을 경험하며 사랑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용서했다. 훗날 로미 슈나이더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예술가끼리의 사랑은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저는 평범한 사랑에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행한 열정을 불태우겠어요. 알랭이 행복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로미 슈나이더는 28세이던 1965년 4월 베를린의 한 레스토랑 개장식에서 독일 배우이자 감독인 해리 메엔을 만났다. 그는 당시 유부남이었는데 1966년 7월 임신 5개월이던 로미 슈나이더와 결혼하기 위해 아내와 이혼했다. 로미 슈나이더는 12월에 아들 데이비드를 낳았다. 그녀는 아들이 태어난 후 2년 동안 영화계를 떠나 어머니로서의 의무에만 전념했다. 31세이던 1969년 그녀는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들었다. 에로틱 스릴러 영화 태양은 알고 있다의 캐스팅 제안을 받은 것이다. 상대 역은 꿈에도 그리워한 알랭 들롱이란 사실에 그 자리에서 출연을 승낙한다. 훗날 그녀에게 이 영화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 묻자 알랭의 부탁을 받고 거절할 수 없었어요. 지난 날을 가슴에 품고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다시 좋은 친구가 되었거든요. 라고 밝혔다. 알랭 들롱이 자신의 상대역으로 로미 슈나이더를 감독에게 강력 추천했다는 이 영화는 흥행에 성공했고 그녀는 다시 영화계로 돌아왔다. 로미 슈나이더는 자신이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알랭 들롱과의 연을 이렇게라도 이어가길 바랐다. 로미 슈나이더가 다시 영화계에 복귀해 종횡무진 활약하자 그녀의 남편은 자신보다 유명한 아내를 시기하고 질투했다. 참다 못한 로미 슈나이더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그녀의 남편 해리 메엔은 아들의 친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재산 절반을 요구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이어갔지만 결국 결혼 생활 9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후 로미 슈나이더는 프랑스 이탈리아 언론인 다니엘 비아시니와 1975년 결혼해 둘째 아이 딸 사라를 낳았다. 이 시기 그녀는 유명 감독과 작업하며 국제적인 명성을 쌓으면서 세자르상을 수상하는 등 배우로서 최고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개인적인 비극은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첫 남편인 해리 메엔이 자살했고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사고로 사망했다. 14살이던 아들은 열쇠도 없고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자 쇠울타리 담장을 넘어 집에 들어가기로 했다. 아이는 높은 담장을 넘어가려고 기어오르다 미끄러져 뾰족한 쇠창살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했다. 로미 슈나이더는 이 충격으로 알코올에 의존하며 두 번째 남편과도 헤어졌다. 그녀는 아들이 죽고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알랭 들롱이 곁에서 정신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로미 슈나이더가 아들이 사망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1982년 5월 29일 파리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공식적인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였으나 많은 이들은 그녀가 자살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나이 43세였다. 알랭 들롱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 중 한 명이었고 장례 절차를 직접 처리하며 벅찼다고 말했다. 그는 장례식이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로미 슈나이더의 아들을 그녀의 무덤에 함께 안치하도록 주선했다. 독일 출신 여배우 중 가장 성공한 인물로도 꼽혔던 로미 슈나이더. 그녀는 알랭 들롱을 잊지 못해 자신의 삶이 추락했다고 넋두리처럼 말했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 알랭 들롱을 따라가지 않았다면 그녀의 인생은 달라졌을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